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챕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챕터 18의 The Cell Division Cycle. 이거를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파트 1, 파트 2를 공부하는데, 전반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셀 사이클 컨트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G1 phase, S phase, M phase 여기 빠져 있지만 G2 phase 요 사이에 S phase 사이에 있는 G2 phase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각각 뭘 말하느냐? 뭐 일단 이제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G는 gap. 이게 gap은 뭐 여러분들 왜 그 티셔츠나 그 후드티 그 갭이 아니고 간격이란 뜻이죠. S는 뭘 말하냐면 synthesis. 뭘 합성하는 거겠어요? synthesis면 DNA를 합성하는 거죠. synthesis. 그 다음에 M은 mitosis지. M 무슨 mitosis. M은 그죠? M mitosis. 그러니까는 S 페이스 DNA를 합성해서 세포를 분열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그걸 갭2라고 그러고 세포를 분열하는 거를 이제 사이토키네시스, 세포질이 분열되는 사이토키네시스인데 그 다음 다시 S 페이스로 올 때까지 다시 한번 또 갭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갭 1은 DNA 합성에 필요한 DNA 합성 DNA 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 다 조사가 다 준비가 된지 조사하는 과정이라면 이 갭 2는 뭐냐면 세포 분열, 그렇죠? 세포 분열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 다 모든 게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막무가내로 그냥 합성하고 가는 게 아니고 분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철저한 준비와 조사 그걸 거쳐서 합성을 하고 합성이 끝났으면 또 다시 세포 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4 phases. 4 phases는 뭐냐면 G1에서 S를 거쳐서 G2로 해서 M phase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또 다시 G1에서 S에서 G2에서 M으로 가는 이 셀 사이클인데 거기에는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확인하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세포가 다 똑같다. similar. 똑같다라고 말하면 similar. 비슷하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걸 정확하게 알면 모든 세포에 적용할 수 있죠. 유캐리엇에서.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셀 크로모솜 두플리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크로모솜 두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기간을 S라고 부른다면, 그죠? 크로모솜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요. 그게 M 페이스예요. 요거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 G1,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준비하는 시간 G2, 그죠? 그 다음에 셀이 디비전 되는 요 과정, 모든 게 크로모솜이 다 만들어지고 셀이 디비전 되는 과정을 사이토키네시스. 사이토라는 것은 세포잖아. 사이토키네시스. 세포가 무슨 시스 이거는 분석 분열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키네 움직여가는 거죠. 세포가 나뉘어서 움직여가는 거. 그리고 세포질 분열. 여기서는 마이토시스 이것은 핵분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크로모솜이 분열되는 거. 그래서 유캐리오틱 셀 사이클을 한번 보면 엠브리오, 프라그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르죠. 30분. 이스트 1시간 반. 사람 세포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인 멤말리안 셀 한 12시간 정도.
파이브로블라스트, 인테스티널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파이브로블라스트 한 20에서 24시간 이 정도. 보통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근데 프로그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분열하죠. 30분. 그럼 이 프로그를 잊지 말아주세요. 프로그 뒤에 나오니까. 자, overview of the cell cycle. 아까 이제 페이스를 읽어진다. G1과 S와 G2와 M인데 G1은 이 S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 DNA 합성을 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ATP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뉴클레오타이드 필요하겠죠. 뉴클레오타이드. 필요하던 프로틴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는 시간이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오케이 시그널을 내면 드디어 합성이 진행되죠. 합성이 진행되고 이제 G2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합성을 한 DNA가 이제 여기서 DNA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갈 때는 뭐가 됐냐면 2N이 됐다면 여기는 4N으로 현재 세포 안에 4N으로 되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합성된 DNA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이제부터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G2 phase. 다 준비가 되면 또 여기서 명령을 내리죠. 오케이. 명령을 내리면 분열이 되는데 그래서 뉴클리어 디비전 그 한 파트가 다 끝나면 사이토키네시스, 그러니까 세포질 디비전 이렇게 디비전이 일어나면 다시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이때는 다시 EN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와 같이 돼가지고 세포는 연속적으로 합성과 분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새로 보게 되는 물질이 있는데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아이오다이드. 빨간색 케미칼인데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 이와 같이 생겼죠. 요렇게 생긴 놈들은 이렇게 이게 이제 벤젠링은 하나하나가 보면은 평면이죠. 벤젠링.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생긴 게 DNA 염기 요 사이로 끼어들어갈 수 있죠. 이와 같이 끼어들어가서 DNA 사이에 얘가 들어가면 얘는 형광물질이거든요. 형광이니까 이제 약간 빨간색을 띠게 돼요. 빨간색 형광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플로우 사이토미터라는 데 기계를 이용해서 요 부분에다가 이제 형광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로 염색된 세포를 이제 용액 상태에서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세포가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가는 동안에 세포가 이런 아주 가느다란 모세관을 통과하면서 이제 세포 하나하나씩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기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다 이제 레이저를 쏘죠. 레이저를 쏘면 이게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셀 넘버를 카운트해요. 세포가 몇 개 지나갔다. 두 번째 형광을 카운트하죠. 형광의 양 및 어떤 때는 형광의 종류 이것들을 이제 카운트하죠. 그러면 어떤 세포가 지나갔는데 여기서 요 세포가 지나갈 때는 형광이 1이었어. 근데 요 세포가 지나갈 때는 형광이 2였어. 요 세포가 지나갈 때는 한 1.5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세포가 이제 빈도수가 어떤 세포가 지나갈 때 1이고 어떤 세포가 지나갈 때 2이고 어떤 세포가 지나갈 때 1인데 형광이 2를 띈 놈은 뭐 100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2를 띈 놈은 50개가 나오고 1.5를 띈 놈은 한 15개가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을 카운트 해낼 수가 있죠. 그죠? 형광을 갖다가 이제 셀 사이토미터 하는 사이토메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검사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세포를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로 염색한 다음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핵.
어떤 거는 어떤 핵에는 DNA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DNA가 완전히 합성이 일어나거나 이게 이제 2N이면 4N이 되잖아요. 그죠? 4N이 되고 세포 분열해 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 중간 어떤 거는 합성이 일어나는 그 중간 그러니까 2에서 4 사이 그와 같은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2N으로 염색이 되면은 2N이 염색이 되면 프로피디마이오다에 대해서 2N만큼 염색되는 거고 그 다음에 DNA가 더 많아지면 한 세포당 더 많은 양의 형광을 띠겠죠? 그러니까 이제 4N만큼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처럼 자, 셀 넘버당 여기서 보면 amount of DNA라고 하죠. 이건 이제 형광으로 한번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요거는 4N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2N일 거고. 요 사이 합성이 진행 중인 거죠. 2에서 4N 사이. 합성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퍼퓰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퍼퓰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린 이것을 통해서, 세포가 어떻게 지금 분열을 하고, 합성을 하고 분열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 이제 이러한 퍼퓰레이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막 이게 조금 줄어들고, 이게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 이 세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셀 사이클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는데 보시면 이것은 마치 무슨 우리가 전자동 세탁기 쫙 돌리면은 자기가 찍찍찍찍찍 돌면서 어떤 단계마다 뭐 세탁도 하고 비누도 넣고 또 탈수도 하고 또 다시 물 넣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단계처럼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각각 체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S페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세포는 뭘 검사하냐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검사하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스탑하죠. 스탑.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스탑해서 준비 다 될 때까지 기다리죠. 만약에 이제 한 세 개의 멤버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멤버가 여기까지 이렇게 늦게 오고 있어. 그럼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여기 도착하면 그때 같이 출발하죠. 다시. 그 다음에 G2 이제 G2에서 M으로 들어갈 때 이때도 한 번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하죠. 자, 스탑 하시오 이렇게 하고서 자, 다 도착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죠. 다 도착했습니까? 도착하면 그때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많이 보는 거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DNA 합성에 필요한 부분을 봤다면 여기서는 제대로 DNA가 합성됐는지 그것도 이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로 갈 준비가 됐는지를 하는 거죠. DNA가 제대로 합성됐는지 또는 뭐 DNA가 망가진 건 없는지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 들어갈 준비 됐는지 이런 걸 검사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온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죠.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크로모솜들이 제대로 다 붙었냐, 제대로 다 붙어서 이제 제대로 왔냐, 양쪽 끝으로 제대로 다 와서 존재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한 다음에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체크 포인트. 우리가 갖다가 체크 포인트 얘기하는데 검사하는 단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유캐럿이랑 모든 유캐럿이 다 비슷하다. 이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셀 사이클 컨트롤 시스템 보니까 그죠? 셀 사이클 컨트롤 시스템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프로틴 카이네이스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이클을 도니까 카이네이스가 가려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사이클리컬리
그러니까는 사이클리컬이라는 것은 액티베이션 됐다가 또 액티베이션이 안 됐다가 프로틴 카이네이스가 어떻게 되나. 자, 이것이 프로틴 카이네이스인데 여기 프로틴 카이네이스라고 써 있죠. 카이네이스인데 누가 그것을 액티베이션을 조절하냐면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 만약에 이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이것은 인액티브하죠. 이 자체가 인액티브하죠. 사이클린이 다시 만들어서 와서 붙으면 얘는 액티브해지는 거죠. 액티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카이네이스는 여기 있는 카이네이스는 이 카이네이스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이클린 디펜던트. 사이클린이 있을 때만 요 사이클린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카이네이스.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스 CDK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CDK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연구됐냐면 이게 프로그 이게 개구리 알이에요. 프로그. 봄 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놀 게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놀았죠. 친구들이랑. 그러면은 이제 봄이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를 때쯤 되면 개구리들이 이제 나와서 알을 까죠. 개구리들이 한 봄 더 지나나? 봄 좀 더 지나면 여름은 아직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구리들이 나와서 막 알을 까요. 시냇가에. 그러면은 거기 무슨 몽글몽글한 알들이 그 개구리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고 그게 조금 지나면 올챙이가 나오는데 그 알을 보면 알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조금 까맣고 반대쪽은 하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개구리 알들이. 이제 개구리 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개구리 알들이 30분마다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개구리 알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세포 분열할 준비들을. 자, 그렇게 되면 이 개구리 알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구리 알에 있는 요것들을 이제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개구리 알이 세포 분열을 하는 그런 개구리 알을 짜가지고 개구리 알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키워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테스트 튜브에 넣어서 짜죠. 짜가지고 이제 부서진 것들은 다 원심 분리해서 여기 다 모으고 요 액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액을 넣어줬어. 근데 N페이스 때 넣어줬더니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스핀들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해. 오사이트가 개구리 알이. 근데 이제 이쪽에 보니까는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엔 인터페이스.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질을 넣어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다. 이 안에 뭐가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다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해서 다시 하나씩 넣어준 거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해기 하면 1, 2, 3, 4, 5 여러 가지 분해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3번에 있는 것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됐다. 그럼 또 이거를 또 나눠서 또 A, B, C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B에서 이제 세포 분열하는 게 나왔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죠. 분석을 하다 보니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 단백질이 나타날 때 CDK가 활성화가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CDK는 G1 CDK, 또 G1S CDK, S CDK, M CDK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사이클린도 보니까 사이클린 D, 사이클린 E, 사이클린 A, 사이클린 B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각 페이스마다 사이클린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또 없어졌다가 이런 식을 통해서 사이클들이 돌더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도대체 이 사이클린은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는가?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죠. 이제 보세요. 트랜스크립션과 프로테올라이시스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클린이 만들어져. 사이클린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CDK에 가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죠? CDK에 가서 결합을 하면 액티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으면 액티브하죠. 액티브한데 이와 같은 액티비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이클린들이 막 액티브해지다 보면 얘가 카이네이스니까, 카이네이스는 뭘 하는 거예요?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거잖아. 얘네들의 액티비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 사이클린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단백질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APC라는 물질이 활성화가 돼. 단백질인데. 여기 활성화가 되면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유비키틴이라는 것을 사이클린에다 붙여주죠. 유비키틴은 그 프로테아섬에서도 우리가 잠깐 배웠는데, 프로테아섬 할 때, 이거는 유비키틴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프로테아섬이 가서 이걸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사이클린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린이 서서히 만들어졌다가 이제 유비키티네이션 되면 딱 없어요. 왜 유비키티네이션이 아니라 자신이 결과적으로 이 카이네이션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액티비티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 다른 단백질에 의해서 유비키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셀 사이클로 또 가게 되고. 그렇다면 얘네는 또 사이클린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사이클린하고 CDK가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냥 얘네들이 갑자기 액티비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붙기 위해서는 포스포릴레이션이 있어서 얘네들 서로 이제 붙게 돼요. 붙는데 인액티브해. 인액티브한 걸 누가 이제 없애주게 되냐면 포스파테이스. 얘가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하나 띄워주면 그제서야 액티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서로 간의 레귤레이션하는 이런, 뭐 그냥 여기서 바로 붙어서 얘가 일로 갈 수 있죠.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레귤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붙인 다음에 여기서 포스페이트를 띄워서 레귤레이션 되게 되면 이 CDK 자체도 레귤레이션 된 다른 패스웨이에서 레귤레이션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CDK 이니비터 프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봅니다. 이렇게 어떠한 단백질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감싸버리는 이와 같은 단백질이 있으면 이 자체가 이제 뭐 기질이 어떤 단백질을 카이네이션 해야 되는데 얘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니비션을 받게 되는 이런 P27이라는 이런 단백질에서 이니비션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 사이클 컨트롤이 can pause the cycle, 여러 방법으로 이제 멈추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밑에서 한번 봅시다. S 페이스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M 페이스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마이토시스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포스파테이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여기서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디시전 메이킹을 하죠. G1에서 쭉 가서 스톱 한번 이제 검사를 하죠. 검사하다가 No, you can't. 그러면은 이제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못 가. 더 이상. 오케이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여기서 어떤 경우는 너는 일로 와. 가서 쉬어. G0로 가가지고, 보통 많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G0 상태죠.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안 하고 어떤 경우는 분화하는 단계. 분화. 세포 분열을 멈추고 분화하는 단계.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간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세포가 죽는 수도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이제 어떻게 돼서 아까 사이클린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RB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RB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로스 이제 마이토젠 어떠한 이제 그로스 팩터 같은 게 리셉터에 결합하면 시그널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시그널이 여러 가지 카이네이스가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카이네이스가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CDK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켰다고 한번 칩시다. 액티베이션 시키면 이놈들이 여기다가 포스포릴레이션을 해요. 포스포릴레이션. 그러면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RB는 여기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서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냐면 셀 프로리퍼레이션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이클린일 수 있는 거죠. 사이클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클린은 원래는 없었다가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그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RB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만들게 되면 다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 사이클린은 아까 그 프로테아솜에서 APC 시그널에서 다 분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래 더 값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럼 다시 이 시그널에 의해서 또 다시 RB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시그널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이건 transcriptional regulation, transcriptional translational regulation이죠. 아까 사이클린이 만들어지는 거는 post translational regulation이고. 자, 그래서 DNA damage가 있어. 그렇죠? DNA damage가 있어.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되죠. DNA damage가 있었는데 여기서 막 DNA damage가 있어도 계속 오케이 go 막 이렇게 말한다면 이 DNA damage를 안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럴 때 관여하는 거 P53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P53는 DNA damage가 있을 때 이 카이네이스에서 분산화가 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하죠.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P21 진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해서 이 P21이면 아까 우리가 P27 거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그 G1S 또는 SCDK 거기에 이 사이클린 요거를 어레스트 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언제까지 못 가? 이게 이제 픽스 될 때까지 픽스 될 때까지 한 다음에 픽스 되면 P53는 더 이상 포스포릴레이션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더 이상 안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셀 사이클 돌아가는. 근데 만약에 이게 픽스가 안 된다. 픽스가 안 되면 이 시그널이 이제 내려가서 이걸 스톱하고 있는 상태에서 픽스가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어느 상태로 가냐면 그건 이제 셀 데스, 에이포프토시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셀 디비전을 멈추고 아까 말한 G0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는 디퍼런시에이션 세포 분화 단계로 세포를 가게 만들기도 하죠.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서 셀 사이클이 한 번만 도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기도 하죠. 셀 사이클이 한 번만 도느냐 보여주는데 그때 SCDK가 이제 DNA 합성에 관여하잖아요. 합성을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포스포릴레이션 해주고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여정 중에는 얘네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서 다 분해가 됐거든요. 분해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여기 붙을 수가 없어. 이게 CDC6나 뭐 이런 다른 단백질 여기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합성은 딱 DNA 합성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죠. SCDK 요거에 의해서. M페이스로 가게 되면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M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뭐 마이토시스 요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 M페이스를 홀드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으니 코히신이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은
M 페이스에서 크로모섬이 있으면 이제 크로모섬이 이게 만약에 크로모섬 넘버 1이다. 크로모섬 1이면 얘가 합성이 되면 두 가닥이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의 각 하나를 더블 스트랜드로 한다면 크로모섬 넘버 1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걸 갖다 우리는 각각을 시스터 크로마티드다. 시스터 크로마티드.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이 합성이 일어나서 그냥 서로 같이 이렇게 그냥 서로 시스터니까 뭐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감싸고 있냐면 누가 얘를 이제 잡고 있냐면 얘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코히신이죠. 코히신. 이렇게 코히신이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지 맘대로 어디 서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죠. 여기 잡혀 있어서. 그게 바로 코히신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토스켈레털 어셈블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토스켈레턴 여기서 우리가 드시어 이제 진가를 발휘해야 되죠. 마이크로튜뷴 같은 거. 마이크로튜뷴이 사이토스켈레턴이죠. 또 하나 마이크로튜뷴뿐만 아니라 사이토키네시스에서 관여하는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곧 우리가 배울 테지만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라는 거고요. 자, 뭐 아까도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이 포스파테이스에 의해서 이넥티브한 이와 같은 이제 이 컴플렉스가 포스페이트를 떨어뜨려 주니까 액티브해지죠. 액티브해진 놈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액티브해진 놈은 여기서 인액티브한 포스파테이스를 인산화 시켜가지고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액티브해지겠죠.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루니까. 자, 이렇게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대로 먹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요 구조 보니까는 마치 요 고리가 열리기 쉽게 돼 있죠. 그렇죠? 이 고리가 이제 동시에 열리면서 이 크로모솜이 양쪽으로 이렇게 운반하게 되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코히신이다. 코히신과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컨덴신이라는 건데 컨덴신은 각 크로모솜이 이렇게 더 컴팩트하게 쌓이도록 붙잡아주는. 근데 코히신하고 매우 구조가 비슷하죠. 그러나 컨덴신과 코히신은 역할이 다르죠. 얘는 크로모솜을 시스터 크로마티드 각각이 더 컨덴스 되도록 컴팩트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 코히신은 각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거를 M-페이스 크로모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뭐 교과서나 이런데 고등학교 이런 데서 보는 크로모솜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갖다 M-페이스 크로모솜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세포 안에서 M-페이스 크로모솜으로 머무르는 시간은 상당히 짧죠. 보통은 어떤 페이스 크로모솜? 인터페이스 크로모솜으로 머물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M-페이스와 M-페이스 중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 그 중간 을 인터페이스라는데, 일반적으로 크로모솜은 인터페이스 크로모솜으로 머물지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같이 M-페이스를 해서 매우 컴팩트하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세포 분열해서 양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사이토스켈레털 한번 공부하게 되면 마이크로튜뷴이 관여하는 것이 마이크로튜뷴이 관여해서 크로모솜에 마이크로튜뷴이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시스터 크로마티드 각각에 마이크로튜뷴이 붙어서 얘네들이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짧아지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짧아지니까 여기 붙어있던 게 짧아지죠. 이렇게 짧아지면서 양쪽으로 옮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토스켈레톤이 뭐냐면 바로 액틴, 컨트랙타일 링을 만들어서 하나는 스핀들을 만들고 하나는 링, 컨트랙타일 링을 만들어서 크로모솜이 나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나뉘고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M 페이스도 여러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하나를 보면 여기서 프로페이스, 프로메타페이스, 메타페이스, 애나페이스, 텔로페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이 전체가 M 페이스고 요 마이토시스가 여기라면 M 페이스의 또 마지막 부분은 사이토키네시스로서 세포질이 나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각 단계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터페이스가 훨씬 길죠. M 페이스는 짧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크로모솜, 이런 식으로 크로모솜은 매우 relaxed 한 상태로 있잖아요. relaxed.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누워서 녹는 그런 상태, relaxed. relaxed도 있지만 여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크로마틴과 헤테로크로마틴. 이 헤테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마치 박스에 들어있듯이 크로모솜이 아주 컴팩트하게 되어 있죠. U는 이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마치 이와 같은 상태, 릴렉스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세포에 뭐가 있냐면 센트로솜이라는 게 있어요. 센트로솜. 이거 중심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센트로솜이 이제 거기서부터 마이크로튜뷴이 막 발달해서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가 보면 프로페이스에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 보니까 센트로솜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세포 양쪽으로 이동을 하죠. 센트로솜이. 자, 그와 같은 것이고 이 스핀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점 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로모솜이 이제 여기서 그렇죠? 크로모솜이 이제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컨덴스 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스터 크로마티드는 절대 못 나뉘죠. 누가 잡고 있어? 코이신이 잡고 있으니까. 크로모솜이 서서히 응축되면서 여기서는 센트로솜이 둘로 나뉩니다. 프로메타페이스 보니까 양쪽으로 나뉘었던 이제 그 두 개의 센트로솜이 스핀들의 그 각각 응축된 크로모솜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프로메타페이스. 그 다음에 메타페이스는 얘네들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적도판, 이크토리아를 형성해가지고 이퀄이라 적도에 이제 몰리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양쪽으로 다니고. 어떻게 적도에 형성이냐면 여기 있는 코이신이 크로모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마이크로튜뷴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막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잡고 있어? 코이신이 잡고 있으니까 못 가고 적도판에 안 들어설 수밖에 없죠. 그게 메타페이스. 애나페이스는 드디어 그 코이신 요거를 잡고 있던 코이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양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애나페이스. 텔로페이스는 양쪽으로 중심체를 향해서 끌려가던 크로모솜이 이제 드디어 뉴클리어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요 단계, 텔로페이스. 그래가지고 사이토키네시스는 컨트랙타일 링이 만들어서 세포가 둘로 나뉘는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